자, 이제 전류에 의한 자기장 풀 건데 오늘은 그 85번까지만 풀겠습니다. 84번은 제끼겠습니다. 58쪽에서 풀었던 문제야. 제낄 때 너무 좋아. 안 해도 되잖아. 85번 가봅시다. 85번. 이제 84, 85 이러면 이제 그 출생 연도가 생각이 나요. 제가 84년생이거든. 85년생이면 내보다 한 살 어리지. 예? 뭐라고? 84년생이라고요? 예, 내가 천치간에 나이 다 얘기했는데 관심이 없으니까 기억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 기억이 안 나요. 아, 기억이 안 나. 괜찮아. 예. 요즘 되게 동안이 돼요. 마스크를 껴서 그래. 내 그 27살에 초임 발령 받았을 때도 40대라 그랬어 애들이. 동안이 있을 때는 뭐밥 먹을 때, 뭐 양치할 때 뭐 마스크 쓰지 않겠는데요? 마스크 써야 동안이라 이 말이지. 마스크 아, 안경이 계속 내려오네. 자, 85번. 마스크랑 한복. 예. 자, 2020년 4월 고3학년평가 11번 문제였습니다. 그림과 같이 일정한 세기의 전류가 흐르는 무한히 긴 직선 도선 ABC가 XY 평면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AB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각각 플러스 Y, 마이너스 Y 방향이고 세기가 I로 같습니다. PQ는 X축상의 점이고 P에서 ABC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0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요 자기장이 0인 게요 가장 큰 정보거든요. 그래서 그거부터 이제 그걸로부터 알 수 있는 정보부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P점에서 ABC에 의한 자기장이 0입니다. 철수 아니고요. 알았습니다. 오랜만에 봤는데 내가 잘못했다. 다른 말 안 했는데 다른 말 안 하면 안 하면 안 되는데 안 한 거는. 자, 요 녀석 A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부터 한번 표시해 볼게요. 오른손 엄지를 이쪽으로 향하면 나머지 네 손가락이 지면을 뚫고 들어가죠. 예. 그 다음에 요 녀석에 의한 자기장 한번 해볼까요? 역시 지면을 닦고 들어갑니다. 둘 다 전류의 크기 갖고 거리가 같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요 크기가 B1이면은 요 크기 또 B1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고요. 그럼 C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을 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P점에서 자기장이 0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최소한 요 C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으로 이 B1이 돼야 돼요. 일단 요 방향이 되려면 전류의 방향이 위로 이렇게 흘러야 되죠. 플러스 Y 방향으로. 이거를 이제 IC라고 합시다. 이렇게. 그럼 요 정도 해놓고 일단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C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플러스 Y 방향이다. 맞죠? 네. 그다음 C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I보다 크다 했는데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 맞는 걸 알 수 있을 텐데 왜 그러냐면 요 녀석은 지금 요거 하나보다도 얘가 더 크잖아요. 2배로 더 크잖아요. 근데 이제 얘는 전류 I가 흐르고 거리 D만큼 있을 때 B1이에요. 근데 얘는 거리가 멀매도 불구하고 이 B1보다도 더 크거든요. 그러니까 이 IC는 I보다 클 수밖에 없죠. 예. 그리고 또 다른 풀이 방법은 원래 IC는 I보다 크죠. 아저씨는 I보다 크잖아. 아이 안 통하네. 치밀하게 준비했는데 아저씨를 IC라고도 하잖아. 점점 설명할수록 구차해지네요. 드립이었어요. 예. 자, D급 보겠습니다. Q에서 ABC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을 물어보고 있는데요. Q에서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자, 요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부터 한번 표시해 볼게요. 지면을 뚫고 들어가죠. 그다음에 요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은 지면을 뚫고 나옵니다. 그다음에 요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은 지면을 뚫고 나옵니다. 근데
그 자기장의 크기를 한번 비교해 보면요. 크기가 큰 순서대로 숫자를 한번 적어 볼게요. 큰 순서대로. 일단 IC가 I보다 더 크잖아요. 예, I보다 큰데 거리도 이 거리는 일단 다 똑같잖아요. 지금 Q점 이게 거리가 똑같은데 얘가 제일 크니까 일단 요 녀석이 제일 커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그 다음에 요 녀석하고 요 녀석은 전류의 크기가 같잖아요. 근데 얘가 거리가 더 가깝죠. 거리가 가까우니까 이제 얘가 두 번째로 크고 요거 이제 세 번째로 가장 작습니다. 그럼 첫 번째, 두 번째로 큰 게 이미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이니까 요거는 이제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실 이 문제들이 요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이 어려울 거예요. 이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따져 나가야 되거든요. 이게 오히려 이런 게 더 어려울 수 있어요. 딱 계산해서 떨어지는 것보다 이게 크냐 작냐, 방향이 어느 방향이냐 이런 거는 논리적으로 풀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수직으로 뚫고 나오는 거니까 틀렸죠? 기니에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86번부터 어디까지 풀 거냐면 혹시 미리 풀어볼 사람은 물질의 자성 끝까지 풀 겁니다. 그래서 96번까지 풀어보도록 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전류에 의한 자기장 관련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6번 문제입니다. 일단 첫 문제는 쉽네요. 도선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활용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했는데 그 물리학원에서는 이번에 그 어떤 물리적 현상을 배우고 나서 그 현상을 실생활에 활용한 예들을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게 교육과정 해설서에서 학습 목표로 제시되어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번에 전자기장 단원에서는 특히 그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이용하는 예하고 그다음에 전자기 유도를 이용하는 예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류에 의한 자기장 이용한 예 한번 볼까요? 전자석 기준기, 전자석을 이용을 하는데 전자석은 가장 대표적으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활용한 예가 되겠습니다. 전류가 흐르면 자석이 되고 흐르지 않으면 자석이 안 되는, 그래서 떼었다 붙였다 하는 장치죠. 발광 다이오드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 이용하는 부분이 없죠. 그래서 이건 아니고요. MRI는 요 자기 공명 영상 장치의 줄임말인데 요 자기가 요 자기장을 뜻합니다. 그래서 전류에 의한 강한 전류에 의한 강한 자기장을 이용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요 자기장을 가하게 되면 이제 몸 안에 있는 물 분자가 요 자기장에 반응을 해서 물 분자 자체가 좀 약간 높은 에너지 상태에 있다가 낮은 에너지 상태로 바뀌면서 뭔가를 방출하게 됩니다. 에너지를. 그래서 그 패턴을 보고 영상화시킨 게 그 MRI 영상 장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비싸죠. 많이 싸졌어요.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 보험도 되고. 기디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87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2020년 7월 고3 학력평가 9번 문제고요. 그림과 같이 무한히 긴 직선 도선 AB가 XY 평면에서 각각 x = -d, x = d인 지점에 수직으로 고정되어 있다. AB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각각 IA, IB이고 점 PQR은 X축상의 점이다. 표는 원점 O와 P에서 자기장의 세기와 방향을 나타낸 것이다. 이랬는데 이 자기장의 세기가 0인 지점이 뭔가 이제 많은 정보를 담고 있다라고 했죠. 많은 정보라기보다는 가장 좀 명확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런 문제 풀 때는 자기장이 0이거나 전기장이 0인 것을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P점의 자기장이 0이에요. P점의 자기장이 0입니다. 그럼 이걸로부터 알 수 있는 게 몇 가지 있죠. 일단 A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과 B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반대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지점은 A로부터도 왼쪽, B로부터도 왼쪽에 있으니까 전류의 방향이 같으면은 자기장의 방향도 같아가지고 0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A, B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반대가 되고 그 A에 흐르는 전류와 B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비교해 보면 누가 더 커야 돼요? 예, B에 흐르는 전류가 더 커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
A는 지금 가깝고 B는 멀죠. 근데 자기장은 똑같아야 돼요. 크기가. 그래서 세기가 얘가 더 커야 돼요. 정확한 B도 구할 수 있습니다. 거리가 1대 3이죠. 그러면 전류의 B도 1대 3이 돼야 됩니다.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거리분의 전류니까 전류의 B가 곧 거리의 B가 됩니다. 그래서 IA가 만약에 I라면 IB는 3I가 됩니다. 이 경우에. 그러면 D분의 I, 3D분의 3I 해가지고 자기장의 세기가 같죠. 요 정도 하고 보기 한번 볼까요? 그럼 기억은 일단 바로 해결됐죠. IA보다 IB가 더 큽니다. 틀렸고요. 그다음 니은 B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XI 평면에서 수직인 방향이 됐는데, 요거는 이제 두 번째 다른 조건을 또 봐야 되겠네요. 지금 원점 O에서의 자기장 방향이 플러스 Y 방향이에요. 보면 여기서 자기장 방향이 플러스 Y 방향입니다. 근데 AB는요 지금 그 전류의 방향이 서로 반대거든요. 서로 반대면 요 사이에 A가 만드는 자기장의 방향과 B가 만드는 자기장의 방향이 같습니다. 왜냐면 요 사이 공간은 A로부터는 오른쪽 공간, B로부터는 왼쪽 공간이니까 전류의 방향이 반대일 때 그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은 같게 됩니다. 따라서 요 IA에 의한 O점의 자기장 방향이 플러스 Y 방향이 되려면 IA는 어떤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야 됩니까? 그렇죠. 그런 걸 눌러야 돼요. 좋아요. 엄지를 위로 해야 되죠. 엄지를 이제 위로 하면 나머지 네 손가락이 감는 방향이 이 방향이 됩니다. IB는 들어가는 방향이 되면 이 방향이 되죠.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참고하겠습니다. 그럼 목소리 높낮이를 조절해야 되겠네. 그것도 마치 실수로 한 것처럼 자연스럽게 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이제 그 IA와 IB의 방향이 정해졌습니다. B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XY 평면에서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 맞죠? 그다음 자기장의 방향은 Q에서와 R에서 같다 했는데, 일단 Q는 뭐 쉽죠. A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나 B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나 같기 때문에 역시 플러스 Y 방향이 되겠고요. R은요 A에 의한 자기장 방향은 플러스 Y 방향인데 B에 의한 자기장 방향은 마이너스 Y 방향이죠. 근데 A에 흐르는 전류보다 B에 흐르는 전류가 더 크고요. 거리조차도 더 가깝습니다. 따라서 A보다는 B에 의한 영향이 훨씬 더 크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합치면은 죄송합니다. 제가 일단 체크하겠습니다. 8번이 김승환, 정윤재, 승환이하고 윤재. 이거 합치면은 이제 마이너스 Y 방향이 R 점에서의 자기장 방향이 됩니다. 그럼 방향이 서로 반대죠. 그래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2만 맞으니까 2번이 아니네요. 이번에는 1번이 답입니다. 자, 넘어서 벌써 넘어간 애들이 많네. 88번은 넘어가겠습니다. 프린트 학습지 58쪽에서 풀었던 문제입니다. 쭉 넘어가서 89번은 풀어야겠네요. 2020년 10월 고3 학력평가 18번 문제입니다. 그림은 어떤 전기밥솥에서 수증기의 양을 조절하는 데 사용하는 밸브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스위치 S가 열리면 금속봉 P가 관을 막고 S가 닫히면 솔레노이드로부터 P가 위쪽으로 힘 F를 받아 관이 열립니다. S를 닫았을 때 전류가 흐를 때죠. 옳은 설명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했습니다. F는 자기력이죠. 이거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생기니까 이 솔레노이드가 그게 전자석이에요. 전류가 흐르면 자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력으로 얘를 잡아당겨서 끌어올리는 이런 힘이 되겠습니다. 솔레노이드 내부에는 아래쪽 방향으로 자기장 생긴다. 이거는 이제 역시 오른손 이용해야 되겠네요. 전지의 짧은 쪽과 긴 쪽 중에서 어디가 플러스 극이에요? 긴 쪽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전류가 요래요래 흐르죠. 전류가 요래요래 흐르니까 오른손의 네 손가락을 전류의 방향으로 이렇게 감아보면 엄지가
아래쪽으로 향하죠. 따라서 이 중심에서 자기장 방향은 이 방향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 N극 X극으로 치면 여기가 그 솔레노이드에서 아래쪽이 N극이 되고 위쪽이 S극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자기력선이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서 이어지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요거는 뭐 강자성체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위쪽이 S고 아래쪽이 N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붙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쪽 방향으로 자기장 생긴다. 맞죠? 그 다음에 D가 P에 작용하는 중력과 F는 작용 반작용 관계가 되는데 이거는 여러 가지 면에서 틀렸습니다. 일단 중력하고 F는 자기력이니까 힘의 종류도 다르고 또 작용점이 P로 똑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작용 반작용 조건에 맞지 않고요. 그리고 따져보면 크기도 달라요. 뭐 작용 반작용 조건에 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완전히 틀렸죠. 그래서 기니에서 3번이 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90번대로 넘어왔네. 잘 넘어간다. 자, 90번 2020년 11월 수능, 작년 수능 문제고요. 16번 문제입니다. 이것도 뭐 그렇게 쉽지 않았던 문제였어요. 이게 논리적으로 또 이렇게 따져봐야 되는 이런 부분이어가지고 계산해서 딱 떨어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이런 게 여러분이 더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림과 같이 XY 평면에 고정된 무한히 긴 직선 도선 ABC에 세기가 각각 IA, IB, IC로 일정한 전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B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 플러스 Y 방향이고 X축상의 점 P에서 세 도선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0입니다. 0이에요. 이런 거 바로 표시해줘야죠. C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을 반대로 바꿨더니 원래 자기장이 0이었던 P에서 세 도선에 의한 전류의 자기장 방향이 XY 평면의 수직으로 들어가는 방향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IC를 바꿨을 때 들어가는 방향이 된 거예요. 그럼 IC의 원래 방향은 그 전류에 의해서 P점에 자기장이 지면을 뚫고 나와야 되잖아. 그러면 플러스 Y 방향으로 흐르겠죠. 그래서 이 IC에 의해서 P점에 생기는 자기장 방향은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이에요. 뒤집으면은 이제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 되면서 이제 0이 깨지는 거죠. 0이 안 되는 거죠. 자, IB는 위쪽 방향이에요. 그럼 IB에 의한 P점의 자기장 방향은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이죠. 그럼 IA에 의한 자기장 방향은 반드시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IA의 방향도 나오죠. 어떻게 돼야 됩니까? 역시 플러스 Y 방향이 되어야 합니다. 이 정도까지 하고 요 보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A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 플러스 Y 방향이죠. B도 플러스 Y, C도 플러스 Y 방향입니다. 그 다음 IA, IB, IC 사이의 관계인데요. 요거는 뭐 요 자기장이 0인 지점에 대해서 전류에 의한 자기장 공식을 써볼 수밖에 없겠네요. 그럼 일단 들어가는 방향으로는 요 IA에 의한 자기장이 있잖아요. 거리가 D고요. 전류는 IA입니다. 원래 공식은 K 곱하기 R분의 I인데 K는 어차피 똑같이 다 들어가니까 빼고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요 IA에 의한 자기장은 D분의 IA죠. 요게 이제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죠. 요거는 이제 뚫고 나오는 방향 두 개 합친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IB에 의한 거는 거리가 D죠. D분의 IB. 근데 문제는 이제 IC인데요. IC는 거리가 딱 특정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명확한 거는 이제 D보다는 크죠. D보다는 크니까 D보다는 크다는 의미로 이렇게 써볼게요. IC. 요게 요거죠. 요게 요거고. 그래서 X끼리 총 더한 거는 이게 지면을 뚫고 나오는 것끼리 다 더한 것과 같다 이렇게 쓴 겁니다. 그럼 요거를 다시 한번 적어보면요, 요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IA는 IB 더하기 자 IC를 이게 D로 지금 전부 다 D를 곱해준 겁니다. D를 곱해주면 D 나누기 D보다 큰 수 하면은 1보다 작죠. 1보다 작으니까 그러니까 IC에다 1보다 작은 수를 곱하면은 IC보다 커요, 작아요? 작죠. 0. 몇 곱하기 IC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값이 됩니다.
그럼 요거는 이제 IB 더하기 IC랑 비교해 보면은 커요, 작아요? 작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이렇게 나오죠. IA는 IB 더하기 IC보다 작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P점의 자기장이 0이라는 것으로부터 이제 구할 수 있었던 대소 관계가 되겠습니다. 맞네요. 그다음 디귿 원점 O에서 세 도선에 의한 자기장 방향은 C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을 바꾸기 전과 후가 같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이 상태에서 일단 O점의 자기장의 방향을 한번 구해 볼게요. 셋 다 전류가 위로 흐르고 있고 그 도선으로부터 다 왼쪽 방향에 요 O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IA에 의한 자기장 방향도 지면을 뚫고 나오고 있고 IB에 의한 것도 지면을 뚫고 나오고 있고 IC에 의한 것도 지면을 뚫고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 C의 방향을 바꾸기 전에는 명확하게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이 됩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얘만 어떻게 돼요? 얘만 방향을 바꾸죠. 얘만 방향을 바꾸는데 자 저는 이제 이걸 어떻게 풀었냐면 이렇게 풀었습니다. 우리가 P점에 대한 정보가 있으니까 요거랑 비교를 하는 거예요. 요거랑 비교해서 요 P점에 비해서 P와 비교해서 요 자기장의 크기가 어떠냐를 봤을 때 요 IA에 의한 자기장은 P점에서나 O점에서나 거리가 같죠. 거리가 같기 때문에 P와 비교했을 때 그 크기가 같습니다. 요 부분은요. 근데 요 빨간색 점은요 보면은 요 IB에 의한 자기장인데 P점보다 거리가 멀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P점에 있었던 자기장보다는 크기가 감소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것도 마찬가지죠. 보면 IC가 P점에 만드는 자기장보다 IC가 요 O점에 만드는 자기장이 더 머니까 감소했습니다. 근데 자 보세요. 자 보면 지금 IP에서 보면 요 크기하고요. 요 두 개 더한 게 같아요. 그죠? 더한 게 같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변화가 없었어요. 요거는 변화가 없는데 얘네들은 전부 다 감소했죠. 감소했기 때문에 요거 두 개 더 해봤자 이제 얘가 더 커요. 이게 그러면 얘가 방향을 바꾼다 한들 전체 방향을 바꿀 수는 없겠죠. 여기 두 개 합쳐봤자 얘보다 더 작으니까 요 둘 다 방향을 바꿔도 얘가 이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얘 방향 바꿔봤자 요 O점에서의 자기장 방향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풀이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도 디귿이 좀 어려웠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니은도 조금 어렵고요. 맞네요. 좀 그거 같다. 내가 왜 항상 거꾸로 하는 경우가 있지? 표시를 다 해놓고 자, 기니디 5번이 답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마치고요.